노점상을 하며 살아오던 50대 여성, 지난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그 망치를 빼앗아 들고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던 겁니다. 싸움의 시작은 로또였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이 돈에 집착하며 자신을 무시해 싸움이 잦아졌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가져온 비극,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다툼 끝에 형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돈도 빌려줬습니다.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보태 집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은 받지 못했고 결국 생활이 쪼들리는 형편이 된 남성은 이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엔 한 70대 노인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엄마를 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당첨금 분배를 놓고 오빠와 싸우던 딸들이 연관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4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알아맞혀야 하는 로또 1등. 그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로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새해 소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로또 1등 당첨.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비극을 향해 유턴했던 일생일대의 행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가 말한 이 사건, 그러니까 로또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다. 야, 이건 진짜 로또가 딱 되는 순간 진짜 뭐 광고 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인생이 비극이 됐단 말이죠. 자, 이거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남편을 살해한 이 여성은 50대 여성은 원래 노점상을 하면서 이제 가족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시 당첨금이 7억 8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막상 이 남편이 경제력이 조금 부족했던 남편이 돈이 생기니까 이제 이 여성 자신의 아내에게 좀 말로 무시를 하고 평소에도 폭언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행이 벌어진 날도 남편이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고 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흥분한 남편이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망치를 들고 나왔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빼앗고 나중에 이제 손을 입으로 깨물어서 망치를 빼앗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이제 그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위협을 해서 자신이 방어 행위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남편이 계속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수차례 계속 망치를 휘두르면서 남편에게 이제 살해까지 이르게 됐던 건데요. 이 구급차가 오고 나서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10일 확정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글쎄요, 고작 수억 원 정도인데 요즘은 뭐 로또 돼도 집도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집값도 오르고 로또 이 당첨금 액수도 적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큰 뭐 횡재를 하게 되면은 집하고 차하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배우자까지 바꾼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이 그 아내가 지금 이 돈을 한꺼번에 횡재한 그 남편이 굉장히 좀 그 교만해지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상당히 모멸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아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급차 오고 난 뒤에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내가 다 때려서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 여성이 이 횡재를 해가지고 복권에 당첨된 그 이후의 생활이 본인은 이전과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지옥 같은 생활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공 기자, 그리고 또 로또에 당첨된
걸 놓고 또 형제간에도 또 뭐가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해당 사건은 로또에 당첨된 지 12년 만에 발생했었습니다. 2007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50대 남성은 당시 이제 14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당시 이제 이 돈을 남동생에게 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구의 부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 잠적했고 이 대출의 이자 때문에 동생과 말다툼이 굉장히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화통화로 동생과 싸우다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동생을 찔러서 숨지게 했고 이 남성 1심에서 징역 15년 그리고 항소심에서 조금 감형돼서 징역 9년 선고받았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징역 12년, 또 동생을 살해한 형은 징역 9년. 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단 제일 큰 차이는요. 동생을 살해했던 형의 경우에는 동생의 가족들,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들이 이건 형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예. 사실 피해자가 물론 사망을 했지만 유족의 탄원은 굉장히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살해 잔혹성 측면에서 이 아내 같은 경우 아까 네네. 망치로 둔기로 이제 둔기.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거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둔기로 내리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살해 방법의 잔혹성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보다는 형량이 좀 낮죠. 나머지 참작할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량은 다소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오 교수님이 그런 말, 뭐 세간의 얘기도 하셨잖아요. 로또가 되면 뭐 배우자까지 바꾸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 나쁜 사람인데. 근데 앞서 뭐 제가 잠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기자, 로또 1등이 되면 요즘은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좀.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도 7억 원 그리고 14억 원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면 뭐 인생 강남에 주택 한 채 사기도 어려운 돈 아닙니까? 사실 이제 로또라는 게 2002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금도 상당히 컸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 주택 복권 기억나시죠? 이렇게 쏘세요 해가지고 쐈던 그렇죠. 그거 그리고 동전으로 긁어서 했던 이 즉석식 복권 이런 게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이렇게 로또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로또 상금이라는 거는 1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총 당첨금으로 하고 그리고 1등들이 이제 75%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액이 높을수록 당첨금도 커지는 건데요. 지난 2003년에는 이 수백억에 달할 정도로 2월이 되고 수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컸지만 최근에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는 백 변호사님 딱 보자마자 로또 되게 많이 사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좀 샀어요. 근데 요즘은 안 사고. 근데 제가 안 사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로또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2,000원대 샀었는데 그냥 뭐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냥 매주 10,000원어치 로또를 사는 게 그냥 저의 어찌 보면 생활 습관이었는데. 40까지 패스했는데.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인생 역전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한 줄을 딱 못 산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 한 줄을 예, 딱 예. 못 사는데 제가 항상 로또를 어떻게 사냐면 번호 하나, 그러니까 1번은 제가 다 정해놓고 제 생일이랑 몇 개 조합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하는데 하필 그게 제가 딱 안 산 주가 2등이었어요. 실제로. 아이고 세상에. 이제 로또는 나하고 거리가 먼 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로또에 지금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안 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진짜 하면 되겠다 해서 더 살 것 같은데. 운은 여러 번 오지 않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공 기자는 한 번도 안 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왔고 앞에서 말했듯이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받는 돈도 소위 말해 팔자 바꿀 돈 아니다 이런 말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사고 있진 않습니다. 진짜 공 기자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줄은 네, 몰랐는데. 팔자 바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돈을 노린 범죄가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범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9월에는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여서 당첨금을 가로챈 노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1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는데요. 1등에 당첨된 이후로 내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 8억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들 이제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는 로또 번호가 이제 보인다고 하면서 거짓 점괘로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그 네. 유튜브 아이디 신은지님이 현명하시다고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 혹은 아내가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는데 재산 분할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을 쉽게 말해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청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 월급은 그럼 내 거겠네라고 생각하는데 부인이 내조하니까 그런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로또는 1,000원을 주고 사서 10몇억 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상대방 배우자 기여한 게 있나요?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보통 말 안 하고 사서 잘 몰라요. 그렇겠구나. 기도를 할 수가 없게 그렇죠. 모르고 사니까. 예. 그래서 로또 당첨금은 특유 재산, 내가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해서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저 로또 예. 됐으니까 그 당첨금 절반이 내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이혼 결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이거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뭐 지금 채팅창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돈까지 그렇게 거액의 돈 상금까지 챙겼는데 그러면 좀 행복하게 살지 왜 그렇게 싸우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상속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물려주는데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횡재로 손에 준 돈에 불행이 같이 묻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 삶을 연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요, 로또 당첨되면은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같이 이렇게 주는데 그럼 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노동을 할 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느슨해지는 상태에서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외국에서 이런 횡재가 말이죠.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봤더니 복권 당첨자의 행복 수치 이게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면 좋겠죠.